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태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한 40분 정도 되고요. 오늘 네비소스의 신기능과 그리고 공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동영상과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가 준비한 내용은요. 먼저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네비소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현재 새롭게 기능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웨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비소스에 대한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작업들이 단일 모델을 가지고 작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든 데이터들 하나로 묶어서 검토를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네비스웍스입니다. 예를 들면 협업 같은 부분들이겠죠. 협업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부분들도 역시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파일의 형식이 지원된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20여 가지 정도가 넘는 파일의 형식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각 전문가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기능이겠죠.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간섭 검토를 한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리포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작업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이죠.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다 쉽게 형상과 연계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네비소스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달청에서 BIM에 대한 의무 적용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죠.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2016년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 BIM으로 발주를 내겠다, 빔 적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BIM RFP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는 협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간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협업과 관련된 내용도 잘 보시면 건축에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라든지 또는 설비에 대한 성능 분석에 대한 부분, 시공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다음에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공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모델, 다음에 친환경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성능에 대해 분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BIM RFP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비소스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전력거래소의 설계 지침입니다. 네 번째 항목을 잘 보시면 간섭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상 설계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현상 설계에 대한 내용에서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공의 단계까지 넘어갔을 때에는 설비라든지 또는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간섭 검토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물이 시공될 때까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품질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장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용해야 되는 이유일 겁니다. 작업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고객들이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아까도 보셨지만 도면화에 대한 부분들,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 또는 공정관리, 디자인의 검토 이런 부분들을 다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다 별도로 구비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2013년도 2013 버전부터 오토기 빌딩 디자인 스윗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보셨던 각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 소개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2012 버전에서 나왔었던 기능들도 일부 포함을 시켰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만큼 네비스웍스라고 하는 것의 가치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각 전문가들의 작업을 한번 통합해 보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BIM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작업, 하나의 전문가, 한 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업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계실 것이고요. 각각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어떤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정보들을 확인하고 또는 검증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하나의 파일만 인식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분야에서 만들어진 정보들 또는 각 전문가들이 만들어진 그런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기능을 지금 현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20여 가지가 넘는 그런 파일 포맷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 내용을 직접적으로 워크스루 형식으로 본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좀 이따 시연을 할 때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이 일어났을 때 또는 이런 작업을 진행할 때 지금 데이터의 용량이 대단히 크다는 문제가 있죠. BIM 데이터가 대단히 큰데 그런 데이터들의 용량을 상당히 작게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이 뭐 단순하게 작업을 하는 작업자만 사용하고 그런 기능이라기보다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측면상에서 관리자들도 특정 BIM 소프트웨어를 굳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하나의 소프트웨어, 좀 예를 들자면 네비스웍스의 활용 정도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워크스루 형식의 작업을 통해서 본다든지 또는 객체를 선택해서 정보를 본다든지 하는 식의 작업들은 대단히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들이 굉장히 크고 BIM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는 각각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검증하고 또는 검토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대단히 불러들일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을 제가 지금 뽑아갖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하고 계신 대부분의 BIM과 관련된 또는 기계 쪽 데이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데이터들을 모두 불러들여서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일의 형식을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일의 형식이 저희가 지금 오토데스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빔 오서링 툴 중에 레빗이라는 파일, 그런 파일 하나만 불러드릴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런 파일들을 불러드림과 동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립 포맷을 불러드린다든지 또는 기계 데이터라든지 기계 쪽에서 만들어진 정보까지도 모두 불러들여서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통합하여 작업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스위치백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단순한 기능이긴 해요. 단순한 기능이긴 하지만 스위치백이라는 기능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 이 IFC로 작업을 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해서 요즘 현상 설계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서링 툴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IFC로 데이터를 내보내게 되지요. 내보낸 다음에 간섭 체크가 일어나고요.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시 작업을 했었던 오서링 툴로 돌아와서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기능은요, 2012 버전부터 소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비스웍스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 간섭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오서링 툴로 또는 오서링 툴에 간섭이 발생했었던 부분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스위치백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작업이 레빗스웍스 자체에서 간섭이 발생하고 발생했었던 내용 자체를 바로 수정하고 또는 리프레시하고 업데이트만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버튼만 조절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하는 작업을 바로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또는 동일 제품군을 제품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군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서두에 지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보내고 다시 불러오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빗스웍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또 레빗하고 연계돼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 간섭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섭 검토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빗스웍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용 이유이기도 하지요. 근데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었던 측면들이 여러 개의 패널로 나누어져 있다든지 또는 구성이 좀 산만해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간섭 검토하는 부분도 좀 편리하게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같습니다. 간섭 체크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섭 체크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간섭 체크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크래시 디텍티브 하는 간섭 체크를 하기 위한 대화 상자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모두 2개, 3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작업을 할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 버전에서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편리하게 간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의 항목들이 한 화면에서 일목요연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룹핑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작업한 내용 중에 하나하나의 그 간섭 체크가 간섭이 발생된 부분들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기능도 한꺼번에 이번에 새로운 기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이따 동영상에서는 보일 것 같고요. new group이라고 하는 명령이죠. 지금 간섭 체킹된 내용들을 선택해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 사용하기 편리해진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동영상의 화면 같은 경우에는 간섭 체크된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간섭이 일어난 발생 부위들을 손쉽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주변의 객체들을 디밍해서 좀 흐리게 해서 선택된 객체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기능들이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보이실 수 있는 부분들일 거고요. 그룹에 대한 설명이 지금 진행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들을 보시게 되면 화면상에서 테스트가 간섭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는 페인이 하나의 화면에서 다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이 내보내기가 가능하죠. 현재 설정해 놓은 내용들을 내보내기 해주게 되면 설정했었던 내용들을 추후에 다시 불러들여서 간섭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선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규칙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규칙이라고 하면 내가 이 어떤 식의 간섭을 체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그 규칙을 그대로 불러들여서 손쉽게 해당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섭 체크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자체가 개선된 부분들이 우선 가장 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레빗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나중에 시연을 할 때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레빗 파일 자체를 불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레빗에서 설정해 놓은 다양한 구성 위계라고 할까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레빗에 작업했었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레빗이라고 하는 원래 네빗석스라고 하는 파일, 네빗석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실질적으로 BIM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활용되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플랜트 분야 쪽에서 먼저 사용됐었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는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위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객체 단위로 불러들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3 버전부터는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레빗의 네이티브 포맷인 RVT 파일을 그대로 지원을 하고요. 그 지원된 내용을 화면상에서 표시하고 또는 관리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파워포인트 발표가 끝나고요. 시연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용자분들한테 왜 레빗이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들이는데 변환을 해야 되고 또는 그 변환된 파일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2013 버전부터는요. 레빗의 원 파일을 그대로 불러들여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레빗을 쓰면서 네빗석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안에 그 내비게이션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 보시죠. 안에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바로 레빗에서 설정해 놓은 그 위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썼던 레벨 단위라든지 그 안에 객체 구성 단위가 예전에는 요 오브젝트 단위로만 표시가 되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레빗에서 설정해 놓은 위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거기 안에 객체가 포함되어서 표현되는 구조로 변경돼서 일반적으로 레빗 사용했었던 것과 동일한 환경상에서 네빗석을 구동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레빗과 연계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드하고 레벨이 드디어 네빗석스에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도 직접 동영상을 보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레빗 파일의 네이티브 포맷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직접 내비게이션 하는 과정 중에서 잠깐씩 놓치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기능을 향상시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을 레빗에서 만들고요. 또는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리드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 좀 이따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될 텐데요. 그 내용들을 화면상에 표시해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전의 그러니까 그리드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색상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 물론 도면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어느 위치를 보고 있는지 또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how grid라고 하는 명령이 생겨져 있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그리드하고 레벨이 만나는 부분들의 정점의 위치를 그대로 화면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비게이션 하는 와중에도 지금 변경되어 있는 위치가 변화됨에 따라서 그리드하고 레벨이 만나는 부분의 정점의 위치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부분을 보시고 계신데요. 이 기능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느 위치상에서 또는 어느 문제를 발견했을 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위치, 이것과 이것, 레벨과 그리드가 만나는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를 보았고 어느 위치를 아직까지 보지 않았는지 등의
일종의 작업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설정 값들은 좀 이따 화면 시연을 하면서 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레빗에서 그리드와 레벨을 표시하면 내비석스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가장 뭐 오늘의 주어 주제이죠. 기능 부분 중에서 4D하고 5D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고 시연을 좀 할까 하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좀 지나갈까 합니다. 공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공정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정표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정표라고 하는 내용들은 전문가들의 머릿속에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는 IT와 관련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실제 현업에서 작업에 임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IT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IT 쪽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는 정확히 표현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D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넣어서 형상을 직접 시간의 축에 따라서 보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대단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 초기에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걸 예측한다. 당연하겠죠. 형상 정보와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 그 내용들을 보면서 공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시간축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프로젝트 전체 범위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검토한 것에 따른 결정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결정을 할 것인가. 직접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형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 금액을 줄일 수 있다든지 공사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든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뭐 반복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시공이 진행될 때도 검토를 하지만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 전체 작업 과정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검토하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또한 이 형상하고 시간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든지 또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일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BIM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내비석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BIM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협업하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작업의 공정표만 보고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뭐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형상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 만들어진 형상을 통해서 이 공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작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거기서 얻는 이익들은 상당히 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부분이죠.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익이니까요. 자,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먼저 동영상으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공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굳이 제가 동영상을 틀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공정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정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좀 이따 시연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 또는 그 내용들을 직접 눈으로 형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텍스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요. 이번 지금 보시면 잠깐씩 빨리 지나가고 있지만 옆에 코스트가 지나가는 부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 공정이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부분이 소모되는지에 대해서 화면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화면 속에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 공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익들은 손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5D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5D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주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5D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보셨던 그런 내용 중에 코스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네비스웍스의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와 있고, 코스트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금액에 대한, 소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선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직접 시연을 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동영상으로는 마지막 장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D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만 잠깐 소개를 동영상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공정과 다르지 않죠? 지금 보시는 기능들은 타임라이너라고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럼이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 또는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입력할 수 있는 또는 표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번 버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건 또는 직접 입력하건 간에 그 정보를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서부터 해서 쭉 코스트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보이시고요. 각 코스트들과 함께 토탈이라고 하는 항목을 표시하게 되면 실제 전체 들어가 있었던 코스트를 모두 더해서 전체 코스트가 얼마가 소모되었는지에 대해서 화면상에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능이 없었던 기능이죠. 2013에서 새로 추가가 된 기능인데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또 추가된 부분, 기능상에 추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타임라이너 안에서 금액을 입력한다든지 또는 시간을 변경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이고요. 코스트를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입력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은 보시는 것처럼 입력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긴 했었죠. 2013에서는 입력한 정보들을 모두 외부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역시 이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과 또는 작업이 진행된 부분들을 외부 데이터베이스로 뽑아낸 내용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또는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을 상당히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능들은 좀 이따 직접 시연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업 과정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시연을 직접 잠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아주 간단한 부분만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면 레빗에서 해야 될 작업과 네비스웍스에서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주 쓸 것인가. 말씀드렸던 대로 IT를 잘 아시는 분과 또는 현장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편하게 양쪽이 쓸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력 방법은 두 가지씩 제가 뽑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레빗에서 공정 정보를 가지고 와서 네비스웍에서 작업하는 과정. 두 번째는 쉐어드 파라미터 공유 변수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이 정보를 어떻게 네비스웍에서 가지고 와서 편하게 작업을 할 것인가 두 개를 시연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연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아마 이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문을 좀 직접적으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제가 받은 시간이 40분 정도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귀중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요. 내용을 좀 조합해서 취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메일로 저희들이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낼 때 어느 부분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그 메일 안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발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섭섭하시더라도 한 일주일 이내 추석이 끝난 뒤에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좀 조정을 해볼 생각이니까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많은 내용 올리셔서 많은 내용을 좀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시연으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레빗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을 집어넣어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샘플 파일이고요. 샘플 파일에다가 제가 공정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공정을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문제점도 있죠. 뭐냐 하면 입력한 내용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대부분 이 내용을 지울 수 있는 항목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 자체도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로 공정을 합치는 이런 과정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직접 작업을 하시면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공정을 입력하면서 할 때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먼저 공정을 집어넣기 전에 네비스웍스에서 불러들여야 되는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을 연결해서 하는 작업할 때 굉장히 유리하니까 먼저 이런 공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보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간단하게 만든 파일이고요. 지금 이 내용들은 지금 제가 명칭을 쭉 붙여놨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었죠. 동영상을 보면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입력을 제가 좀 해 놓았고요. 다음에 정확히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계획된 부분하고 실공정에 대한 내용들 사실 동일하게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태스크 앤 네임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 입력했고요. 태스크 앤 네임이라는 것이 공정에서 표시되는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태스크 타입은 화면상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지정하는 부분들인데 네비스웍스에서 지정을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그대로 태스크 타입 안에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태스크 아이디라고 집어넣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정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일종의 연결 고리이거든요. 지금 대지 조성과 집안 작업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본 내용에다가 아까 보셨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을 쭉 입력하고요. 입력 내용들을 보시면 실제 공정이라는 항목 안에다가 방금 만든 내용들을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해당 객체들에다가 필요한 공정들을 하나씩 집어넣는 방법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사이트에다가 지금 잠깐 작업을 해 넣었지만 공정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으실 때도 필터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내가 패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선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하겠다, 저런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공정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었으니까요. 해당 정보를 그대로 불러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뀌어진 부분들,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레빗을 그대로 어펜드 명령 써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레빗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셔도 양쪽의 관계가 성립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RVT 파일을 그대로 불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러드림과 동시에 지금 여기 제가 페인을 그대로 열어놨는데요. 보시면 자동적으로 NWC라고 하는 캐시 파일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네빗에서 바뀐 변경된 내용들이 네비스웍스에서 그대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대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선택한 객체의 프로퍼티 내용을 살펴보시면 페이징이라고 하는 페이지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항목 안에 대지 조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두 개 아까 말씀드렸죠. 변경 사항들이 양쪽에서 손쉽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지 조성이라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대지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자, 적용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본 내용들은 그대로 변경된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저장하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네비스웍스에서 리프레시 해주게 되면 레빗에서 만들었었던 내용들을 굳이 다시 불러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으셔도 본 내용들은 그대로 네비스웍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보시는 대로요. 프로퍼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아까 이 내용들을 제가 바꿨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역시 일부를 좀 수정을 해야 불러드렸을 때 문제가 없겠죠. 자, 해당 내용은요. 저장을 할 때 지금 보시면 CSV라고 하는 파일 형식으로 제가 저장을 합니다. CSV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요. 지금 이 객체들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과정을 좀 겪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과정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연결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npx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의 포맷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SV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자기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환경 내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DB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자면 손쉽게 쓸 수 있는 CSV 파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CSV 파일은 잘 아시겠지만 노트패드에서도 열릴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형식이거든요. 여기서 수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자, 아까 만들었었던 필드들을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태스크 타입 똑같은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제이션 ID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ID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제가 이름을 그대로 다 동일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end date 여기서 항목들을 하나씩 동일하게 매칭을 시켜주시면 작업 과정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material cost까지 한번 붙여볼까요? material cost까지 집어넣고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화면상에 내가 붙인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아이디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외부 아이디, 태스크 아이디를 여기다 같이 붙여놓는 겁니다. 유저 아이디에 붙여놓으시고요. 자, 붙여져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리프레시, 모든 데이터를 리빌딩 합니다. 자, 태스크에 가보면요. 지금 아까 집어넣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화면상에 쭉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실 거고요. 매칭해 보시면 태스크 타입, 그다음에 토탈 코스트가 화면상에 표시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경된 부분이죠. 이 중에 제가 유저 아이디, 유저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했는데 사용한 이유는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떤 아이디를 사용해서 객체를 붙일 수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단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만들어 놓은 작업들이 지금 순서가 계층이 맞지 않는데 계층을 맞추기 위해서 각 계층을 조정해 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일반 공정 작업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붙여야 되겠죠. 뭐하고 붙여야 되냐 하면 공정과 객체가 표시될 수 있는 객체를 연계해야 되는데 새 버전부터는 그냥 만들어진 객체들을 그냥 던져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룰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룰인데요. 지금 안에 내용을 보시면 유저 1이라고 하는 부분과 페이지 아까 만들었던 공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름이 같은 경우에 어태칭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죠. 아까 보셨던 레빗에서의 작업을 하실 때 일일이 공정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집니다. 또는 계속 변경사항이 레빗상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작업을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공유 변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방법인데요. 지금 공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shared parameter를 만드시는 방법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 테스트하면서 잠깐 만들었지만 잠깐 만들어 보면 파일 네임 주시고요. 이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그룹을 하나 만드시고요. 자, 만들었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공정에 대해서 아이디 이건 이름은 다음에 집어넣어야 될 화면에 표시되어야 될 내용은 텍스트이다. 표시되어야 되는 곳은 커먼 항목, 그러니까 전부 다 표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바로 프로젝트 상에서 불러드리는 겁니다. shared parameter, 방금 전에 만들었던 내용을 불러드리시고요. 어디에 표시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은요. 여기서 모든 항목들에 다 이 공정 내용이 표시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에는 이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걸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작업이 진행이 되면요.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디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내용이 만들어졌고요. 예를 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불러드려야 되는 내용들은 지금 아까 편리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유저1이라는 태스크 아이디라는 내용들을 선택하기 되게 복잡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유저1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손쉽게 이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A10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정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역시 그냥 저장을 합니다. 저장 내용 역시 이제 네비석스에서 불러오면 되고요. 자, 이번에 어펜드 명령으로 파일을 불러옵니다. 레빗 파일 역시 변환돼서 불러들여지고요. 불러들여진 내용들은 이제 네비석스에서 화면으로 표시가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집어넣었었던 shared parameter 값을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이제 손쉽게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객체를 선택해 놓고 보면요. 프로퍼티 안에서 네임들이 엘리먼트에 보시면 공정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자,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똑같은 형식을 취해서 한번 불러드리고요. 태스크 네임, 디스플레이 id, 똑같이요. 태스크 타입, 이 내용들을 쭉 집어넣어서 아까 유저1이었죠? 만들어 놓은 내용이. 그 다음에 유저1도 역시 유저1으로 만들어서 해당 내용이 불러들여지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리빌딩 해주게 되면 태스크가 역시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식을 좀 맞춰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맞춰 놓고 나서 보면 역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붙이는지인데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처럼 그냥 객체의 이름으로 붙여놓는 방법들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번엔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카테고리를 가지고 먼저 객체를 나누는 방법인데요. 먼저 구분해서 그 내용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엘리먼트 보셨던 내용 중에 for the id에서 같은 이름을 가지는 것을 찾는 거죠. 찾아주면 동일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그대로 뭘 만드냐 하면 이 search set을 만드는 겁니다. A101. 자, 이 내용을 같은 동일한 이름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10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나서 먼저 합친 다음에 왜 이것이 장점인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뭘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유저1에 있는 내용들이 셀렉션 셋의 이름하고 동일한 경우에 매칭시키겠다라고 하는 형식을 주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렉션 셋이 정확히 공정에 붙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옆에 벽을 하나 제가 별도로 하나 더 그릴게요. 자, 벽을 그린 다음에 이 벽에다가도 역시 동일하게 아까 id 값을 동일한 값을 한번 줘 볼게요. 자, 역시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이 객체는 아까 보셨던 이 A101이라고 하는 코드 값을 가지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리플래시를 하죠. 자, 리플래시를 하게 되면 별도의 작업을 더 해서 객체를 불러들이거나 또는 공정 작업을 연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지금 보셨던 것처럼 객체가 들어왔죠? 역시 들어와 있는 것도 보시면 셀렉션 셋에서 확인해 보시면 그 셋이 선택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공정을 작업을 하면서 변화가 굉장히 많겠죠. 공정에 대한 변화들도 많고 객체에 대한 수정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식의 작업, 어떻게 보면 좀 손쉽게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내용들을 손쉽게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손쉽게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시연은 우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시간상 제가 Q&A를 전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메일로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설문에 좀 많이 응답을 해 주셔서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